외래에서 그 아토피 환자를 볼 때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쁘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대중 매체에서 다양한 음식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환자가 무분별하게 음식 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병의 더 악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음식과 아토피 비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아토피 피부염하고 음식 알레르기의 연관에 관련해서 살펴본 후에 현재 많은 보도되고 있는 음식 첨가물이라든가 트랜스 지방산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아토피의 유용한 보조식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 나타나는 몸의 이상 반응을 음식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음식 알레르기와 음식 불내성, 음식물의 불내성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차이는 음식 알레르기라는 것은 면역 반응이 관여하는 것이고 음식 불내성은 면역 반응이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부작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 불내성이고요. 음식물 불내성의 대표적인 예가 식중독이라든가 저녁 때 커피를 많이 마신 다음에 커피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음식물 알레르기의 정확한 빈도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저희 병원에서 하는 데이터는 110명 중에 20명, 약 한 18%의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음식물은 우유, 계란, 땅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 콩이라든가 밀, 생선, 포도 같은 견과류가 일부 있었습니다. 음식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보면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눈 주위를 비빈다거나 두드러기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고 심한 경우는 토한다거나 설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음식물을 먹은 후에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쉽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토피 피부염에서 음식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대부분이 기존의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던 자리에 가려움증을 나타나는 발진이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인 음식물을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아토피 비염이 있었던 부위가 점점 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음식물 알레르기를 의심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일단 어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음식물 알레르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알레르기에 관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소아의 어린아이입니다. 유소아일지라도 통상적인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 임상 증상이 심한 어린아이인 경우나 또 하나는 치료의 유소아의 아토피 피부염이 치료에 반응을 하더라도 자주 재발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음식물 알레르기를 한 번쯤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음식물 알레르기 진단한 방법은 바로 전 조상 교수님이 설명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토피를 비롯한 대부분의 피부 질환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를 먹으면은 질환의 악화를 나타낸다고 해서 대부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같은 육류뿐만 아니라 우유라든가 야구르트 같은 치즈 같은 유제품이라든가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아토피를 악화시키고 더 심하게 한다고 해서 회피를 하고, 그래서 분들은 채식 위주의 식이요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식 위주의 식이요법을 하면은 아시다시피 한참 성장하는 애들한테 영양 섭취의 장애라든가 이에 따른 성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육류가
아토피를 악화시킨다는 것은 전혀 그 과학적 근거가 없고 대단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나타나는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대부분 이런 육류가 관여되는 케이스가 없고 외국의 그 논문을 살펴보더라도 경험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자녀분이 이런 그 육류라든가 유제품이 의심될 경우에는 피부과에 와서 간단한 그 검사를 통해서 이런 그 동물성 단백질이 관여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정확히 진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 음식물, 우유라든가 계란, 콩, 밀 같은 음식물은 3세를 전후로 해서 자연히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그 땅콩이라든가 생선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지속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알레르기의 치료는 유일하고 확실한 치료는 이런 원인되는 음식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할 사항은 그 원인 음식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음식물이라든가 또는 음식물 가공물의 섭취를 철저히 제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가 원인 음식물일 경우에는 우유뿐만 아니라 치즈라든가 아이스크림, 야구르트도 철저히 피해야 되고, 또한 우유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 빵이라든가 케이크도 반드시 그 피해야 되겠죠. 최근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그 대중매체에서 이거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그 추적 60분야 프로에서 과자가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킨다고 방송을 하는 후에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나라 그 식약청에서 6개 그 임상병원을 통한 그 임상연구에서 식품 첨가물이 아토피 피부염하고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올해 또 추적 60분에서 반대 그 소견을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식품 첨가물이 그 아토피와의 그 연관성은 현재 그 국내 그 논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외국의 그 발표들을 살펴보더라도 한 2편 정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왜 그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그 연구가 더딘 이유는 제일 큰 문제가 현재 표준화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2편의 논문들은 심한 아토피 피부염일 경우에 음식물 첨가물이 일부 관여한다는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논문들도 식품 첨가물의 이상 반응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면은 아토피 피부 환자에서 식품 첨가물 이상 반응이 많은 것 같은 그 착각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의약청에서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은 이 연구는 식품 첨가물 이상 반응의 병력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무작위로 그 경구 유발 검사를 시행해가지고 기존의 그 연구의 그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토피 피부 환자 38명, 천식 등 그 기타 알레르기 질환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이중 맹검 경구 유발 검사를 시행을 해봤습니다. 결과로서 그 아토피 피부 환자 한 10%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고요. 8%에서 위양성 반응이라서 이제 가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발생율 간 차이가 없으므로 아토피 피부 환자에서 식품 첨가물 이상 반응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그 아토피 피부염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식생활의 서구화를 그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서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오메가 6, 3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오메가 3는 우리가 염증을 완화하는 좋은 계통의 그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혈전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많이 그 건강보조식품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오메가 3가 풍부한 음식물로서는 그 참치라든가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 대구 간류라든가 호두, 모유 이런 데 많은 음식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메가6와 3의 이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대1이 그 적정 그 비율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서양 음식에는 오메가6 비율이 높고 오메가3 비율이 낮아서 한 10대1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평상시기는 2대1로서 아이디어라는 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많이 그 보도되고 있는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이라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에다가 이런 수소 첨가 반응을 해가지고 변질이 적은 고체 지방으로 제조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가린하고 이제 경화유 쇼트닝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규제가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76년도에 하루에 6g으로 섭취를 제한하고 96년도에는 2.6g 제한을 했고, 현재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규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이 아토피 피부염의 그 증가의 한 원인이라는 것을 독일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토피 피부염의 유익한 보조식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일단 그 비타민 C라든가 E가 풍부한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비타민을 들 수가 있겠죠. 영국의 그 복지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과일하고 야채 소비와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을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일하고 야채를 적게 먹는 그룹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들은 과일하고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감마 리놀레산으로서 이것은 그 달맞이꽃 종자유에 풍부한 것입니다. 아토피 환자들은 대부분 그 필수 지방산 대사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감마 리놀레산을 그 먹었을 때 효과를 보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감마 리놀레산은 현재 그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음식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그 최근 얘기 나오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것은 그 살아있는 그 유산균 제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락토바실러스인데, 이것은 그 대장 정막을 그 튼튼하게 하고 이런 그 미생물을 정상화시켜가지고 염증을 완화시켜가지고 이제 일부 아토피에 효과 있는 보조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슬라이드 결론으로서 일단은 함부로 음식물을 가려 먹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알레르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그 음식물 알레르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유라든가 계란, 대부분의 그 알레르기만 확인된 경우에는 3살 전에는 확실히 피하고 3살 이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자연 완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기에 대한 그 알레르기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모유 수유를 하고 이유식은 가능한 늦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식품 첨가물하고 트랜스 지방산은 직접 그 아토피 피부를 일으킨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그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항산화제가 풍부한 야채와 과일을 풍부히 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달맞이꽃 종자유라든가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